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시진핑 정권 절망, 중국에서 청년들 대량 실직, 이미 디플레이션 경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가륜이라고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주석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고한 글입니다. 2023년 작년에 이미 디플레이션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그 2024년에 1월에서 10월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10.3%로 크게 떨어졌는데, GDP가 5%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 중국에서의 발표, 이런 것들은 부동산 관련 투자가 10.3%나 떨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왜냐? 중국 GDP의 30%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3년 작년에 중국 경기는 이미 디플레이션 상태가 됐다고 진단을 합니다. 왜 청년들이 대량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 그 코로나19 사태로 3년 동안에 수백 명 개의 중소 영세기업이 도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이 꺼진 거,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지방 정부는 그 융자평대라고 일본의 제3섹터에 상당하는 그런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거액의 채무를 차입해와가지고 운영을 했었다, 이런 얘기고, 올해에도 중국 경제는 감속을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 정책 당국이 하는 그 정책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생산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미 쪽으로 정책을 했다. 대량 생산은 아직 못 움직이고 있고,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을 그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산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지만 유효 수요를 자극하는 것에 대해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25년 중국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후 외환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시대 들어 시장 경제는 후퇴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리먼 사태 때 2009년 때 4조 위안으로 해결을 좀 했는데, 지금은 10조 위안의 재정 출동을 발표했지만 성장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15년 전에 비해 지금의 중국 경제의 시장 메커니즘이 기능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는 민간 기업들이 커가는 것을 억제하고 국유 기업을 강화시키면서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본 기업에 있어서 리스크는 보다 높고라는 소제목으로, 그러면은 일본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중국은 유망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중국 시장은 결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기업에 있어서는 중국은 유명한 시장이다 하는 표현은 친중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중국과 거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던 국내인들도 한국 기업에 있어서도 중국 유망한 시장이라는 그 아쉬움을 지금 못 떨치고 있죠. 글로벌 비즈니스도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고, 일본 기업은 수비의 전략과 공격의 전략을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르게 또 그
뒤에 나온 말은 일본 기업들은 미중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급망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디커플링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디커플링이 아니라 인 차이나 포 차이나의 비즈니스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양다리론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우선순위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철수하라. 이렇게 이제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양다리론은 안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인공지능은 대량 적용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터 자이언 1월 3일자 뉴스레터입니다. 오늘날의 AI 기술은 유망하지만 널리 적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저는 AI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하드웨어 제한과 공급망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AI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아직 개발 중인 전문 칩이 필요하다. 따라서 R&D가 이를 파악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생산 및 공급망이 정리되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새로운 칩이 없으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현재의 비효율적인 칩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전력을 지금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칩이 출시될 때까지 미국은 농업, 국방, 금융 등 어떤 산업에서 제한된 칩을 구매할지 결정해야 한다. 지연은 나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해변에서 마이테이스를 마시며 이런 거는 미국 문화를 모르니까 저건 어떤 음료인 모양인데 AI가 자신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좀 천천히 흘러가도록 놔두라는 뜻 같기도 하고요. AI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실제 역량이 어떻게 보는지 파악할 시간을 좀 가져라.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AI는 상관관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방대한 데이터 뱅크는 전력을 삼키죠. 그래서 따라서 AI가 대량 적용되려면 AI 알고리즘을 인과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견해인데 그래서 전력 소요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과 알고리즘은 아직은 요원한 일이라고 IT 계통의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그 알고리즘 개발자들이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로 하면은 적은 양의 데이터 가지고 AI가 답변을 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지금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학습 기능도 인과관계는 한계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직 AI는 인간만큼 어떤 그 논리, 인과관계 논리를 할 능력이 한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약이론 경영의 제약에 대한 얘기인데 전체라는 말 때문에 이 표를 한번 작성해 봤어요. 요거를 기업 경영에 대한 얘기를 국가에 좀 적용을 해서 좀 표현해 봤습니다. 제약이 스루풋 국가의 생존과 휴먼 인벤토리, 인적 자원 재고를 지배한다. 정치 매니지먼트 어텐션, 정치 관리주의력이 제약의 원인으로 인적 자원 낭비 결과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고, 어떤 그 사회 흐름이나 정책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정보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제약이 하나 있다 이게요. 그리고 인프트 통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경영에서 얘기를 하는데 TOC 제약이론 경영은 부분 최저가를 지향하고 전체 최저가 관점에서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보면 전체라는 단어로 TOC가 전체주의, 토탈리타리라니즘 같이 오해할
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고 감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기 때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주의적 통제에는 제약에만 선택과 집중하고 집중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둔다 이게요. 관리를. 제약에만 특별히 이 통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 통제 목적은 지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전체적 홀리스틱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홀리스틱이라는 관점은 거기에 상응되는 것은 반대되는 얘기는 환원주의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여기에서 좀 벗어나니까 환원주의와 그 홀리스틱을 또 뭐 창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논리적으로 복잡해지니까 요 정도까지 제가 정리를 해보고요. 제약을 정치계 여야에 포진되고 있고 경제계에도 포진되어 있는 친중 세력이라고 저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제약 해소 방법은 절대 자유민주주의 공식 절차로는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습니다. 요즘 느끼는 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개헌과 같은 방법으로 수면 밑의 친중 세력이 드러나게 했다. 국힘 내 탄핵 반대를 내세웠던 자들이 바로 친중 세력이다. 노동권이니 법치니 언론의 자유니 들이대는 자들이 오히려 친중 간첩 세력들이라고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그 자체 내에 우리나라 능력상으로 한국 내 자정 기능이 안 돌아간다고 느껴지면은 외세 개입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일부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CIA에 그 신고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국내 가지고는 안 되겠다. 미국 제재에 위반되는 그런 활동, 테러리스트 이런 거 미국에서 그 국토안보부나 이런 데 다 하는데 미국이 입국을 할 때 의심되는 자는 입국 거부를 하고 이런 것까지 머리를 좀 돌려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집회에 나와가지고 얼굴 찍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CIA에 신고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갑자기 이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냥 뜨는 게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누르고 구독, 좋아요 이런 등등이고 이 친구가 주로 뭐를 많이 보는구나 하고서 상관관계를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도 분명히 있을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버가 떴어요. 미국 개입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복을 입은 거로 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같은데 유튜브 채널 이름 천조국 파랭이의 천조국은 국방비의 천조원을 쓰는 미국을 뜻하며 파랭이는 빨갱이의 반대말이 파랭이기 때문에 채널 이름을 천조국 파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웃음 표시를 했어요. 이 여자분인데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글 자막으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주한미군은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긴장을 주시하고 있다.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찰기가 한국 상공을 여러 차례 비행하며 상황을 정밀히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선포 이후에 무한항공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사고 직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와 보잉이 즉시 조사팀을 한국으로 파견했다. 이처럼 대규모 참여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라 더 깊은 국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럴 수도 있겠고요. 무한 항공사고를 면밀히 다루며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혼란이 중국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략하고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한국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증거와 행동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고 글로벌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개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형으로 끝냈습니다. 꽤 젊은 여성인 것 같은데 머리도 짧게 깎고 참 신선하게 봤습니다. 공수처 윤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 집행 중지. 이게 생중계 비슷하게 하고 그 언론 방송에서 계속 곧 그 체포할 듯이 그 뉴스 방송을 때렸는데 경호처에서 최종적으로 막아가지고 포기를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명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정치적 기능 마비된 난장판 북탄핵 전국 상황 보도 해가지고 노동 신문 기관지의 그 대회 소식에 이걸 6면에도 실었다. 이렇게 되는데 북한 체제는 남한보다 괜찮은 그런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외신들은 중략 한국은 정치동란의 심연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연불처럼 해야 됐지만 붕괴된 상태라고 비난했다. 저도 오죽하면 무정부 상태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난장판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뉴스들은 대치사항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체포영장에 표현된 말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수괴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우두머리인데 이미 저도 일본에서도 대통령을 수괴라고 표현하고 우두머리 이런 게 조폭이나 이런 데 쓰는 용어를 일본 내에서도 그래서 그 총리 이런 식으로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라고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으로 번역한 게 원래가 일본인데 지금 그 한국에서 대통령이라고 쓰는 그 용어를 지금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두머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주 그냥 깝깝해서 좋다. 대가리 맞지. 그러니까 신라 옛날에도 그 최고 우두머리를 마루간이라고 마루라면은 이제 뭔 뜻인지 칸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옛날 우리 고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칸이라고 불러줘야지. 윤칸. 그 정도 우두머리도 우리말인데 우두가 이게 이제 이 말 자체가 그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고 그 말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머리라는 거고 우두라는 건 머리라는 건 두가 머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와 우리나라 말이 합쳐진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전압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칸이라고 불러주시기 게 좋지 않겠냐. 또는 칸이라면 좀 어색하면 대한이니까 한
윤한 이렇게 불러주면 되죠. 윤한 혐의. 아니 그러니까 내란 한 혐의로 이렇게 칸이 좋을 것 같은데 좀 말이 길었습니다. 아재 개구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고. 사설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서나 논설 심의실 아시아투데이 전 세계적으로 뭐 노동자들이 대통령을 끌어낸 그 저개발국가나 쿠데타 일어나고 그런 나라 수준으로 민노총애들은 자기네들이 정권을 전복할 수 있다고 봐. 이게 내란이지 그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하는 거를 논설심의설이라고 누구 그 논설위원 이름도 쓰지도 않았어요. 뭐 좀 두려워하는 게 있는 모양이지. 아시아투데이에서 1월 3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요 사진이 뭐 민노총 애들 사진인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이 자세하게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요거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참석달이 3일 오후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 집회를 촉구하는 이런 거죠. 요게 이제 A4 종이 사이즈 정도 될 겁니다. 요즘 A4로 다 그 정보들을 흘러 보내고 있어요. 이게 A4, A3가 아닐 거예요. A4 사이즈 같습니다. A4. 어저께 A4에 대해서 좀 약간 위트 있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윤석열 체포 구속, 한국민주노총, 얘네들 휴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회비를 내고 하면은 이제 자기 일 안 해도 뭐 충분히 뭐 대타도 있고 그러니까 노조가 정치운동을 하려 그러면 노동당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하든지 노동조합은 정치 이전에 그 노사 관계 쪽으로만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좀 깝깝합니다. 이건 정치 세력이 됐어요. 우리나라 민노총은. 한국노총은 뭐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어. 트럼프 2기 중국 견제, 한국 등 동맹 압박 예상 2025년 1월 3일자 보아 뉴스입니다. 트럼프 2기 반중 정책, 한국, 일본, 유럽의 요구 클 것, 중국 경제, 기술, 국방 등 광범위. 그 에반스 리비어라고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라고 되어 있는데 미한 동맹과 파트너십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요구 예상해야 방위비 분담, 미군 주둔 규모, 미군과 한국군 역할 임무 등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요구하면은 주둔비 다 대줄게. 그렇게 획 빅딜을 해라. 그 대신 우리 한국한테 해줄 게 뭐 있노? 이렇게 좀 물어봐라 트럼프한테. 그래서 성사를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계엄 선포 및 해제한 그 행위는 니들이 뭐 한국에 대해서 맨날 그 투자하고 돈만 빼가고 투자한다고 이 IMF 이후에 그 좋은 이 먹거리들은 다 이 금융시장 개방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짭짤하게 그 이익 배당들 해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고 하면서 이게 중국 애들이 지금 침투해가지고 지금 나라꼴이 말이 되는데 허건날 주둔비나 올려달라 그러고 자빠져 있고 니들이 지금 우리 남한한테 해준 게 우리가 지금 최대한 미국에 의해서 협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반미 감정이 생기는 거 아니냐. 오히려 윤 대통령이 항의하는 것 같아요. 미국 애들한테. 니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한국 대통령이 칸이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오죽하면이란 용어를 저도 쓰네요. 주한미국대사 한국 국방장관 대행, 동맹국권 재확인, 곧 외무장관 회의를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 내에서도 미국이 지금 외무장관끼리 또 회의를 한다고 그러죠. 미국이 상당히 계속해서 대행 뭐 탄핵을 해도 우리는 굳건해. 대행과 우리는 일할 거야. 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박근혜 때하고 틀리다 이게요. 또한 이와 일본이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발효가 됐어요. 우리보다 발이 빠르죠. 일본이 전방 협력 강화. 어느 정도 유럽 이남부 개별 국가는 우리 한국 수교하면서 협정 이렇게 동반자 이런 게 조금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본이 어쨌든 EU 전체하고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발효가 됐다. 요거 의미 있는 또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사태 때 한국이 잘못된다면은 항상 그거를 일본은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보안뉴스가 이런 제목으로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고 신보아 사장이 여성 사장이죠.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뉴스들입니다. 46%가 춘투 임금 인상 적극적 교도통신 조사, 배어 검토도 많아. 이 배어라는 뜻을 어디서 찾아봤는데 잠깐 잊어버린 것 같은데 베이직이라는 기본부터 검토도 많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 임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인상할 계획이다. 이걸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도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매직 잉크로 이렇게 어느 회사는 얼마 기본급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임금, 산별 최임,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이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 애들이 바뀐 게 없어요. 화이트보드에 적힌 노사교섭 회답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로 작성해서 대형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면 될 걸 얘네들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정도 이런 거는 20년이나 뒤진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어쨌든 임금 인상을 지금 다 고려하고 있는데 물가 인상을 넘어야 실질적인 소득, 근로소득 인상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얘기들은 또 말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일본 내에서도 실질 소득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들이 꽤 많았죠. KBS에서 1월 1일 날 2025년 세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핵심 키워드는 불확실성인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변동성이라는 것도 불확실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또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또 소제목들로 이런 거로 구성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뉴스를 풀어 갔습니다. 방송을. 이분이 무슨 여성 정치학 김지윤 씨라고 여성 정치학 박사라고 이분이 자주 눈에 띄고 이 사람은 이제 진행 앵커인데 이민 정책 미국의 트럼프 그다음에 이거 공강 컴퓨팅은 2025년 트렌드 속에서 좀 얘기 나온 거고
소개하고 싶은 걸 일부 발췌를 한 것은 미하엘 취른 베를린 자유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가 AfD 독일의 그 극우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적 포퓰리즘이라는 거, 정당들이 집권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이 원하는 걸 잘 알고 그걸 실행에 옮긴다고 주장했죠. 자, 극우가 포퓰리즘을 한다. 원래 그 좌파가 포퓰리즘 하는 거로 나는 알았는데, 포퓰리즘이라는 게 대충 요즘 뭐 개념은 제가 이해는 해요. 좋은 사람들이 대중이 항상 그 피압박을 받는 거고 소수 부패한 엘리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다. 공산주의 논리하고 뭐 틀릴 게 보이냐. 이 공산주의라고 그러면 듣기가 싫으니까 포퓰리즘으로 바꿔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권위적 포퓰리즘이면은 권위적이라는 게 독재 포퓰리즘인데 차관 이런 식으로 좀 개념들을 자꾸 말을 비비 꽈가지고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극우 정당이 권위적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서 민주주의 훼손이 됐다는 얘기는 인민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식으로 저는 들려요. 어쨌든 그리고 존 아이켄베리 프리스턴대 정치학 교수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맞추고 만약 맞추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나 안보 협력을 철회하겠다는 태도입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주 관심 있는 단어 생존, 혼돈의 시대의 생존의 방법에 대해서 뭐 논의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 얘기가 나오네요. 2029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이 6% 예상된다. 그러면은 얘기 방향은 나온 거죠. 그 글로벌 사우스의 중국 그건 우리가 디커플링을 하자고 했으니까 글로벌 사우스 그 인도 뭐 이런데 우리가 수출 다변화를 해가지고 생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요거를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이 목루 동심 파괴 방송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극우 방송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본인들은 국익 방송이고 그 다음에 반중 친미를 본인들이 시작을 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팔이 친중 국힘당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중진위원들을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지금 이 중진위원들이 친윤이라고 자기네들이 이 대통령팔이 해가지고 결국은 얘네들이 친중 아새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은 인과관계보다도 상관관계 전문적인 거를 잘 추론해내는데 상관관계로 그러니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진짜 뭐 바쁘다고 부부가 바쁘다고 애를 키워가면서까지 하는데 차관 그래도 뭔가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뭐 국민의힘 조직구조에 이렇게 다 보면은 친중 파해들이 포진돼 있다 이런 얘기고 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뼈까지 친중인 사람이다. 주중대사도 했었고 통일부 장관도 했었고 발언들을 대보면은 권영세 주정한국대사 중국 내친의 신년인사 전달 친박 세력은 친족 세력 친박대 주중대사 한 건지 여기 날짜를 보면은 2015년이에요.
지금보다 약간 젊었겠지. 요거는 2020년 권영세 의원 세계번영위의 한중관계 무엇보다 중요.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중국인인 모양이고 트럼프는 중국과 북한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건데 북한 문제에 왜 중국을 끌어들이냐. 권영세 중국 동포 경제부흥 평화통일에 힘 보태달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패권 지속석 권영세 AIIB 지지. 중국이 만든 그 아시아 개발 투자은행 여기 지지했다. 2014년 11월 8일 거. 이런 쭉 그 과거의 그 데이터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권영세가 통일장관 했을 때 북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중국 역할이 절실하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 중국 사대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논리가 권영세 한미 신뢰 회복했으니 이제 중국 관계 개선할 필요. 이런 표현들. 권영세 천안도 논란상인 중국 커피 사업에 투자했다. 코인 논란, 민주당 역공, 국민의힘에 뭐라고 했다고 그러고 가상자산 신고위원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중국과 함께하는 남북통일은 우파의 정책. 미국이 매우 싫어하는 방향일 것이다. 미국은 미북로로 연결하여 중국포의 방향일 것. 저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북한하고 미국 대화하고 또 푸틴하고 이 트럼프가 좀 대화가 될 것 같죠. 그러면은 남북은 대립관계라고 그러지만 미국이 직접 그 북한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북한이 중국에 친중이 안 되도록 그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정찰기 쾌적이 충남 아산시 개통을 뺑뺑뺑 돌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아산에 뭐가 있냐 이게 지방국가 심화하려는 내각 재개헌 무슨 꿍꿍이 계엄을 계기로 이 와중에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좌파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2026년 국민투표로 개헌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강한 추진 의사를 보이며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열정을 보이고 있다. 한중 기업의 만남 세종시 안우이성 기업교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번에 권성동 우원식 그 테마주라고 나오는 게 다 세종시 근처고 그 다음에 이 한중 기업 만남 세종시 안우이성 기업교류 했을 때 반도체 이런 계통 세종의 소리 2020 11월 27일에 보도한 내용도 하면서 어쨌든 이 지방자치를 내각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강화해가지고 총리 중심으로 하면은 이 지방자치에서 이 반도체 같은 거 비밀을 팔아먹더라도 뭐 간첩법에 안 걸리고 그래서 이쪽 당성도 한국은 중앙집권 국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 쪽이 이 전북에서 전남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간 역할이죠. 여기에 이제 왕창 투자한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가 폐합했다고 그러는데 거대 야당이 중앙당사가 없다. 그러니까 중앙당사 없어도 항상 국회에 모여서 일을 하니까 뭐 중앙당사 돈 임대료 들어갈 거 뭐 필요 있냐 하지만은 뭔가 이상하다. 이재명 가만 간다고 민주당 내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버리자는 권성동, 이재명은 정치복원하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고 계엄 사태, 개인 기질 문제까지 겹친 대통령제의 저주,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준내각제로 전환할 때 조선일보도 똑같은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이따위로 할 거면 그냥 한번 일본처럼 내각제로 해보면은 어떠냐 하는 생각도 언뜻 들어봤는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다 이권들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는 게 제 견해였죠. 내각제를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남북이 쪼개지는 게 아니고 동서가 쪼개지고 옛날 삼국시대처럼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충청도는 중간에 껴가지고 말이 느려지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죠. 이쪽 눈치를 보려니까 그랬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충청도에 그 이상하게 그 대중이 아니라 중국 그이 침투 기지를 충남 쪽에 만들어 주려는 것 같죠. 이쪽도 저쪽도 실어 오리는 그럼 중국 애들하고 하는 데가 충청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충청북도는 아닌데 그게 충청남도지. 천안 뭐 이런 데가 충청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하고 연결이 안 된 데요. 그래서 더더욱 말씨가 전라도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중간에 껴가지고 그랬어요. 이랬어요 이런 게 됐다고. 그래서 충청도에 그런 근데 그건 충남인데 충청북도는 아니올시답니다. 충청도 양반입니다. 뭐 사이드로 잠깐 풀렸습니다만은 또 노 대통령 때 조선족 이중 국적 요구로 중국이 그때 경로했었다. 왜 그러냐? 아, 이 이중 국적으로 해서 저기 지금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이 한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면 어, 그리고 그 동북 삼성 쪽에 사는 조선족들한테 경제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중국이 경로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동북 공정도 더 세게 했다. 동북은 중국의 지방사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텐센트가 JTBC 스튜디오에 1,000억 원 쏜답니다. 그러면 JTBC는 완전히 친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SK도 지금 친중적인 행보들이 저도 좀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는데, 그, 그 자녀 결혼도 그 중국계 사람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미국 유학도 했지만 중국 유학도 했고 그 최태원 근데 거기에는 또 저기 그 노태우 딸 노소영 씨인가 노소영 씨도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다 그러고 약간 친중적인 SK그룹이 친중적인 쪽으로 좀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상관관계 방송이다 보니까 뭐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논리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측 탄핵 사유서 내란 제외, 윤 측 내란 빼면 탄핵 사유 부실, 뉴스핀 2025년 1월 3일 16시 46분. 자, 웬일로 그 내란을 제외를 한다. 탄핵 소추를 하는데, 그래서 그 청구인인 국회 측의 요청에 따라 내란 부분이 빠지게 됐다. 요걸 하려는 이유는 뭐냐? 탄핵 심판을 빠르게 해가지고 좀 일찍 끝내자. 그래서 그러면은 좀 탄핵이 저기 인용이 될 거라고 믿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뉴스 댓글을 찾아보면 내란죄를 빼겠다는 건 민주당의 항복선언입니다. 여옥대첩이라고 블로그에서 이런 게 있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처리하겠다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라고 공격을 했고 매일신문은 즉 이번 탄핵 심판에서 가장 무거운 요소일 수 있는 내란죄를 빼면
그래서 우두머리, 수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탄핵 심판 일정에 속도가 붙어서 이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재판 유죄 선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야당 내에서도 이재명은 아닐 것이다라는 세력들이 또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보안뉴스 다시 대북제재 위반의 형사기소 강경 대응 의지 1월 2일 거를 가져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제3국 국적자를 체포해 미국으로 데려오고 이게 핵심 키워드 같아요. 일부 용의자인 거액의 현상금을 거는 등 대북제재 관련 사건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2025년을 맞아 올해 미국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될 북한 관련 사건을 함지아 기자가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 몇 명의 진강하 씨라는 분하고 이게 최대 70년 징역, 그 다음에 정보기술 IT 노동자들 해외이장 근무 이런 것까지 이제 이 사람이 진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 하고 중국인 웬성화도 이 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대북제재 집행을 위해 법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10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260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테더를 추적해 동결 조치하고 이를 미국 정부 자산으로 기소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이 대응을 안 하면은 그냥 골석 재판으로 그냥 강제 몰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보아가 소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북 송금 지시했던 이재명이도 체포되어 미국 법정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을 체포해서 미국에서 재판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쌍방울고 누구 회장인가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죠. 그러면은 지시한 사람은 종범으로서 같이 처리해야 된다. 근데 한국의 정치 야당 대표다. 회기 중 아닐 때 어느 날 갑자기 체포가 아니고 체포라고 그러나요? 체포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죠. 아마 무서워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미국 FBI 레이국장 면담 수사공조 논의 2019년 9월 24일 18시 06분 뉴시스 보도 내용을 제가 검색해서 가져왔습니다. 20년 만에 왔다는데 우리나라에 FBI 한국 지부가 있다는 거 요거 다시 찾게 됐어요. 당시 미 FBI 국장으로는 처음으로 루이 프리 국장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지부를 참석한다고 2019년에 맞지만 뭔 얘기를 했겠느냐. 20년 만에 FBI 국장이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 있었을 것이다. 언론한 바로 미국이 제재하는 북한 불법 송금이고 그때도 비트코인 이런 거 얘기가 나왔는데 큰 틀에서는 친중 세력들에 대한 정보 경로도 논의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박원순이가 자살당한 게 이때 이후일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거 의미 있는 사건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된 그런 흐름 속에서도 미국과의 공조 이런 게 무관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이제 당연히 들어가게 되죠. 정치권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마누라라는 그 제약이 있는 좀 흠집이 있는 그 대통령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약점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조금 협상하는 데 유리하다. 나쁜 말로 얘기하면 부려먹기가 좀 좋다. 이런 비판적인 견해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 도덕군자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인간은 항상 실수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나 그 대칸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얘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정책들은 잘하니까 인간성은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데이터 안 잊어버리려고 해놓은 겁니다. 쇼비니즘에 대한 용어는 한번 읽고서 넘어가고 싶네요. 국가 혹은 자신이 속한 그룹의 맹목적인 광신, 그리고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태도, 심정,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혐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표출되는지, 결국 영화는 이데올로기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요거는 진행자가 얘기한 거지만 여기 고체극장이라는 유튜버가 그렇게 해석했지만은 한참 영국 This is 잉글랜드니까 외국인들이 그때도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좀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없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포클랜드 전쟁이 그때 있었다 그러고 요 앞에 있는 조그만 12살짜리 그 주인공이 물 들어가는 거, 이 멤버 애들 넣어주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포클랜드 전쟁에 전사했다 그러고 이런 거에 이제 그 쇼비니즘에 대한 소개가 좀 있었는데 기록에 좀 그러니까 반항 세력인 거죠. 반항 세력. 스킨헤드라는 게 이게 머리 빡빡 깎는 걸 스킨헤드라고 그러는 겁니다. 스킨헤드. 우리나라에는 그런 반항 세력이 있었나요? 저는 반항 세력이 될 수가 없었고 70년대 초반 중반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쭉 되고 있었고 외국인들도 그때는 거의 없었고 외국 노동자도 일자리가 있었고 하니까 우리는 뭐 반항 세력이다 뭐 이런 문화가 우리에는 좀 경험을 못하는 거죠. 왜 실업자라든지 이런 게 있고 계속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 나이가 벌써 퇴직을 한 지 거의 20년이 저도 돼가는데 20년이 돼가는데 어쨌든 영국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